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그 화재 때문에요. 정부 24를 포함해서 무려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서버 몇 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핵심 운영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에 나타난 사태의 원인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중심으로 좀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존 내부 시스템의 물리적, 운영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국가 핵심 인프라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하에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좀 보면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의 혁신 기술, 특히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사태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년 전이죠. 2022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작년 2023년 11월에는 행정 전산망 장애를 저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배터리 발화, 그리고 서비스 자동 전환 실패라는 아주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전략의 부재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명백한 실행과 관리의 실패입니다. 정부는 이미 대전 센터 외에도 광주와 대구의 백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공주에도 새로운 분원 구축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총 5,559억 원이 편성되었고, 특히 디지털 행정 서비스 장애 예방에만 1,186억 원, 그리고 노후 장비 교체에도 1,096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일로버 기능 있잖아요. 한 시스템에 장애가 나면 예비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백업되었을지 몰라도 서비스 자체가 그냥 멈춰버린 거죠. 공주 분원 구축은 또 지연되어서 제때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내부 시스템의 철저한 이중화,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이승현 국장이 언급했던 액티브 방식, 그러니까 두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 상태로 운영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중단 없이 다른 시스템이 즉시 업무를 이어받는 이 방식의 실질적인 구축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순청향대 염흥열 명예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배터리실 같은 이런 위험 설비는 서버실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하고요. 또 서강대 최은호 교수님의 제언처럼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예고 없이 자동 전환 훈련을 정례화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 검찰, 법원 시스템처럼 자체 서버를 분리 운영했던 기관들은 이번 사태에 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국가 중요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접근 방식의 한계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3년 행정망대란 이후에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사태와 거의 동일한 원인, 즉 배터리 발화, 그리고 또다시 서비스 자동전환 실패가 반복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실행력 부족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걸 넘어서서 내부 시스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승현 국장님의 제언처럼 단순 데이터 백업을 넘어서서 시스템 자체는 물론이고 항온, 항습 같은 운영환경 설비까지 완벽하게 이중화한다, 이거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죠. 하지만 현실을 좀 보면 정부 주도의 시스템 구축 속도라는 게 사실 너무 느립니다. 공주 분원 구축 지연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2025년 9월 완공 목표였는데 이게 지연되는 사이에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제는 좀 발상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임종인 명예교수님이나 이승현 국장님의 제안처럼 국가 기밀 정보를 제외한, 그러니까 정부24나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서비스 같은 이런 대국민 서비스는요, 민간 클라우드의 멀티 리전,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동일 시스템을 분산해서 운영해서 한 지역에 장애가 나도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하는 방식, 이걸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민간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통해서 시스템 회복 탄력성을 아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고려대 김승주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 클라우드 활용의 전제 조건인 클라우드 보안 인증, 즉 CSAP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제 외부의 검증된 솔루션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주분원 구축 지연, 물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부 시스템 강화라는 방향성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뭐랄까, 사업 관리상의 문제이지 계획의 근본적인 오류는 아니라는 거죠. 내부 시스템 이중화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면서 국가 안보 기준과 또 필요에 맞춰서 가장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어요.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2014년에 설치돼서 보증기한 10년을 이미 1년 넘긴 노후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 배터리가 서버와 불과 60cm 거리에 있었다는 점. 또 화재 시에 서버 보호 때문에 물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내부 온도가 160도까지 치솟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적 환경 관리와 기본적인 운영 수칙의 문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외부 시스템 도입을 논하는 건 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런 물리적인 관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주적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내부 시스템 구축과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어야 할까요? 이번 사태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뿐만 아니라 우체국 금융 및 택배 시스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나이스, NEIS, 나라장터 등 정말 수많은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시민들, 소상공인들, 기업들 모두가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클라우드는 이미 검증된 멀티 리전 기술과 자동 복구 기능을 거의 즉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스템을 당장 전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원 서비스처럼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두고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질타한 것도요, 단순히 담당자 몇 명의 실수를 넘어서서 이렇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정부 시스템 운영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부 역량 강화만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실패로부터의 교훈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는 이중화라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그 실제 구현 수준이 매우 미흡했다는 증거입니다. 자료를 보면 대전센터가 마비되었을 때 광주나 대구의 백업센터가 즉각적으로 업무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백업은 되어 있었을지 몰라도 서비스 연속성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그 진정한 액티브 방식, 즉 하나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가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다른 시스템이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어받는 체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내부 시스템 구축은 틀렸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천처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원우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월 1회 이상 실제 서비스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그것도 예고 없이 자동 전환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갔다면 설사 이번과 같은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훈련 때 발견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실제 상황에서는 당연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 지적을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훈련의 중요성에는 물론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번 사태의 반복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터리 문제와 자동 전환 실패라는 거의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현의 미숙함이나 훈련 부족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훈련을 반복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모든 종류의 위험을 사전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승현 국장님이 지적했듯이 동일 조직, 동일 전력 체계, 동일 운영 프로세스라는 이런 틀 안에서는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라는 단일 주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결국 비슷한 종류의 취약점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번에 대전센터의 문제가 다른 센터로 즉각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도 결국은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단일 실패 지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운영 방식의 다른 환경에서 관리되는 여러 리전을 활용함으로써 한 곳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훈련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지는 무엇보다 안정성과 보안이어야 합니다. 편리함이나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클라우드의 핵심 시스템 운영을 맡기는 것은 단기적인 효율성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통제력 상실이라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민간 기업의 정책 변경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서비스 요금 인상이나 중단 가능성, 또 잠재적인 보안 사고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 특정 기술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핵심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염흥열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위험 설비의 물리적 분리, 노후 장비의 주기적 교체, 운영 환경 설비 개선 등 기본적인 내부 안정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 검찰, 법원 시스템이 자체 서버를 분리 운영해서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례가 바로 정부가 핵심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직접 만들고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고 또 위험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나 외교, 국방과 관련된 그런 극비 정보 시스템은 당연히 국가가 최고 수준의 보안 아래 직접 관리해야겠죠. 하지만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우체국 서비스, 나라장터와 같이 이런 일상적인 대국민 서비스 영역까지 정부가 모든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임종인 교수님의 지적처럼 이러한 서비스들은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이미 구축해놓은 혁신적인 인프라와 검증된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이나 비용 절감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의 탄력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건설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자원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보안 기준, 예를 들면 CSAP 제도 같은 것들을 잘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지휘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김승주 교수님이 지적하신 CSAP 제도 정비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간의 역량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가 전산망의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시급하고 또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부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내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방식의 실질적인 이중화 시스템 구축, 배터리실 분리와 같은 물리적 위험 요소 제거 및 관리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예고 없는 자동전환 훈련을 반복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된 사고는 우리에게 기존 방식에 대한 좀 냉정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 시스템 개선 노력과 함께 이미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기술과 멀티 리전 전략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서 시스템의 분산과 자동 복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실패 지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정보로 나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AP과 같은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양측 모두 국가 시스템의 안정화라는 목표는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에 대해서는 오늘 보셨듯이 서로 다른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정답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부 역량을 철저히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의 혁신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그런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얘기 외에도 이 자료에는 사고의 더 구체적인 기술적 원인 분석이라든지 실제 피해 규모 산정, 그리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재연 등 더 깊이 파고들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여러 관점들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사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